시장 후보님께서 1층에 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태정 시장 후보께서 다음 일정 유세가 있으셔서 2시 반 정도에 나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의힘 이장호 후보 다음으로 장애인의 어떤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전 지역 장애인 정책 시행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통해서 다가오는 2.1 지방 선거에서 장애인이 정치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책 제안 간담회입니다. 먼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통역에는 대전 농아인협회에서 근무하고 계신 최미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희 팀장. 다 올라오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네. 내린 시간을 바꾸라고. 한 분만. 한 분만. 3분이요? 네. 네, 지금 허태정 시장 후보님께서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세요.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과 장애인 가족 그리고 내일인을 모시고 그리고 지방선거 연대 단체 장님들 모시고 대전시장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제안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잠시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장 후보 초청 장애인 정책 제안 간담회를 주최하시는 대전지방선거연대 이상용 상임대표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현택 공동대표님, 그리고 남인수 공동대표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대전 교통장애인 재활협회 최정규 회장님 참석하셨고요. 대전 근육장애인 협회 정민영 회장님, 시립대학체육재활원 이장용 원장님, 정보협회 정민영 회장님, 농아인협회 배재경 회장님, 사진 콘텐츠 협회 강신열 부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장애인 상담협회 김연우 회장님, 김현영 회장님, DPI의 신석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우승호 시의원 참석하셨고요. 대전광역시 오연숙 성평등 특별 보좌관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호클럽센터의 이재만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시장 후보자로 허태정 후보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2022 대전지방선거 상임대표이신 이상훈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장애인 간접통합 대전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정한 선진 국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가 완성되는 것이 진정한 선진 국가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대전의 장애인교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생각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허태정 후보님의 인사 말씀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후보 허태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그죠? 특히 2년 반 넘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돌봄, 보호가 필요한 분들, 그 중에서도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고충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때문에 이 접촉면이 제한되다 보니까 특히 독거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됐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위기를,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주신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장애인총연합의 이상용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또 그와 관련된 기반 시설, 또 지원책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견 잘 듣고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용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선진국가, 선도국가가 되려면 사실은 사회적 복지 시스템 기반들이 잘 갖춰지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평등한 사회가 돼야 이것이 진정한 사람이 살기 좋은 선진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이 올 때까지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대전시장 후보자 초청 정책 제안 간담회는 이상용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간담회는 세 분의 지난번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세 분의 발제자 질문과 우리 허태정 후보님의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발제하실 분은 우리 대전장애인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겸 장로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현택 회장님께서 발제하시겠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허태정 후보님께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17개 광역이 있습니다. 광역시가 있는데 저희 대전만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 건립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계실 때 복지과에서 이름센터를 다녀온 걸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매일 우리가 1등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보면 그것도 7년 동안 1등을 하는데 저희들 복지관이 우리 집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되시면 복지회관 꼭 부탁하고요, 요청하고요. 또 하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후원을 또 지원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 단체 사업비 지원 및 또 운영비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처우 개선이 협회 장애인 단체 협회의 지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장애인 단체들한테 연합회에 소속된 1,000만 원씩 매년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에서 2억을 매년 인건비로 아예 책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허태정 시장님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꼭 실천 제안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네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이런 요구가 오늘에서야 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고 그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은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회관 그리고 그에 딸린 편의시설들은 아직 지금 대전이 못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엔 좀 덜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대전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 1등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지원책이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없는 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여서 지금 복지회관도 필요하고 장애인 복지회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제 민선 8기 임기 내에 이렇게 완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때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도 있었고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도 같이 결합돼서 결부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기준 인건비에다 일종의 그 공로수당 형식으로 해서 특별 지원금을 편성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종사자들의 실질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민선 8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업비는 뭐 그동안 못했던 거 소급 적용해달라는 건 아니죠. 예, 더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허태정 후보님의 아주 시원하시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두 번째 우리 대전 근육장애인협회 정민영 회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선거 기간 바쁜 와중에도 대전시장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허태정 시장 후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정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경우를 예를 들게요. 2021년까지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의해서 그 전체 버스 1,015대 중에 45%를 이행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했지만 33%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치만큼 도달하지 못했는데 제4차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 의거해서 26년까지 그 목표를 재설정한 건 70%로 상향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 특별교통수단입니다. 대전시에서 사실은 이제 특장차, 전용임차 택시, 바우처 택시 세 가지를 운영하는데 법정 대수는 이미 충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그 특별교통수단은 이제 법령에 의해서 150명 장애인구 150명당 한 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외에 특별교통수단에 노약자, 임산부 등이 타다 보니까 늘 이제 이용객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뼈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특별 교통수단이 이용이 많은 시간대에 배차 받는데 1시간이 걸린다. 행정적인 기준은 충족했지만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니다. 예? 오히려 법정 대수를 그분 얘기가 서울처럼 100명당 한 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장애계에서도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상버스랑 특별교통수단의 불편함과 관련해가지고 시장님의 이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정된 시간에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말씀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장애인이 모든 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정책 과제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여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민영 우리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교통약자들 위한 교통 수단은 원래 정해진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도달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특장차 같은 경우는 96대 하고 있고 전용 임차는 90대, 바우처가 150대 정도 되니까 전체 법정 기준으로 따지면 188% 정도 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용자들이 느끼는 체감도의 문제가 제일 커요. 원래 우리가 한 20분 정도 대기 시간을 이제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가면 뭐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법정 대수를 초과한 걸 더 추가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좀 바꿔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걸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요즘 관련 기술들 GPS라든지 이런 관련 기술들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로 하는 바우처 택시나 이런 것들 더 늘려서 시민들이 선택의 기회가 더 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기 동안에도 많이 늘렸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관련 예산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체감되는 부분은 조금 더딘 것이 있습니다. 저상버스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리 사항도 있었는데, 실제 이용해 보니까 아직도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이용 대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차도 많이 생겨서 이건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84대를 지금 현재 도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50%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저상버스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에는 70%까지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이거를 갑자기 40%까지 늘리고 70%까지 한 번에 올리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4년이나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70%까지 올리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상버스는 점진적으로 4년부터 70%까지 확충하시고, 이 장애인 콜택시는 맞습니다. 우리 허태정 시장님께서 시장 시절에 많은 차량을 증차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바우처 택시가 150대가 있지만 우리 출퇴근 시간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손님이 많은 시간대,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코를 안 잡는 게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후보님도 말씀하셨죠, 효율적 운행, 그거는 쉽게 하면 우리 연계
뭐 일반적인 그 합승이라는 개념이 있죠. 같은 방향의 개는 우리가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그만큼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안도 적극적으로 당선되시면 추진하시겠다는 우리 허태정 후보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 숫자를 단순히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우처 택시의 시스템을 개편해서 그 우리가 콜을 했을 때 반드시 그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동이 정확하게 노출되어서 우리가 관제 센터에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시스템도 있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우처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요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발제는 우리 정보화협회 정윤호 회장님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릴 내용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 그 재난적 감염병에 대한 그 장애인에 대한 돌봄에 대한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기구 설치 이 부분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이렇게만 첫 번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저희 장애인 계층은 더더욱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접근성도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전시가 하고 있는 사랑의 그린 PC 사업도 중고 PC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것이 한 서너 달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던 것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지금 예기치 않았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그 돌봄에 문제가 생겼던 지점들이 있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섬세한 지원 대책들이 그 안에 좀 많이 부족했던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잘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전 분야에서 그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고, 또 맞춤식으로 지원 대책을 세우는 데는 많이 아쉬웠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팬데믹의 상황은 앞으로 이런 그 팬데믹 상황이 계속 올 거라는 예측하에서 놓고 보면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고 관리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 모두에게 빠짐없이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를 잘 가르쳐줄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도 많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지금보다 맞춤형 방역 대책이 세워지고 집행될 것으로 보고요.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갖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활동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기술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또 장애인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함께 구축해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잘해라는 얘기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국가적 재난적 이런 질병의 위기 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그 중증 장애인들이 혼자 격리되거나 혼자 치료실에 들어갔을 때 이럴 때가 상당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코로나에서 사망한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지방 정부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어떤 그 이런 위기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지방 정부하고 협조가 돼서 이렇게 이런 앞으로 이런 제한 정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그 패널들의 질문에 사실은 이거는 우리 뭐 패널들 우리 또 회장님들의 생각도 있지만 우리 그
장애인단 총연합회에서 이제 여러 각 장애인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느 특정 그 장애인 단체나 특정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질문한 것은 아니고 전체 우리 대전의 모든 우리 장애인계에 필요한 부분들을 질문한 것입니다. 저 방청색 질문을 한 분만 받겠는데 그 농아인협회 쪽에 질문 한 분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희장 후보님을 위해서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애인 발전을 위해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그 장애인 회관 설립 그 패널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공감하고 똑같이 모든 장애인들 동등하게 장애 영역별 차별 없이 대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종사자 모두 동등하게 이제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마다 급여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제 대우해주고 그거를 이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예, 그럼 우리 허태정 후보님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해주신 말씀 잘 들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특히 인건비가 제각각이라는 그런 지적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통일성 있게 관리를 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검토는 다 돼 있습니다. 그걸 민선 8기 내에 단계적으로 모든 급여 체계를 균일하게 해서 기관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전에 또 전국에는 모든 여러 가지 그 장애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복지관도 유형이 다 틀리고 특히 여기 뭐 센터도 우리 뭐 소아통역센터, 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센터. 근데 그 인건비 체계가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소아통역센터도 그 다른 뭐 센터랑 좀 이렇게 인건비가 좀 일괄적이지 않아서 아마 이따 차별을 느끼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는 똑같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우리 복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거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허태정 후보님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런데 다음 또 일정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또 우리 농아인협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은 시장님으로 당선이 되시면 차질 없이 검토해서 진행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신 우리 내빈 여러분 또 우리 장애인 여러분 또 장애인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실현이 되고 또 이루어지려면 6월 1일 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신지 다들 알고 계시죠? 뭐 하셔야 됩니까? 투표하셔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전에 72,000명 장애인들이 뭉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가족들, 옆에 있는 지인들 많은 분들을 독려해서 우리가 6월 1일 날은 반드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서 발걸음 해주시고 또 성실하고 시원시원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허태정 의원님께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허태정 시장님과 우리 연대 상임대표님께서 장애인 정책을 이렇게 앞장서 주시겠다는 우리 협약을 잠시 진행하고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할 길. 예, 마무리 말씀.
하십시오. 예,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 말 그 약속을 꼭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몸에 장애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장애가 깊은 우리 장인분도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한 20년 넘게.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고충이 얼마나 큰지는 조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씩 설명하시고 그리고 함께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옆으로 와주세요. 사진 바로 찍고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바쁘시죠. 자, 여러분, 우리 김명기 처장이 여기 회박하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허태정 후보님께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쳐주십시오. 사진 찍으시면 빨리빨리 올라오셔서 자, 협약서 들고 사진 한 번씩 찍겠습니다. 자, 가운데서 오셔서 찍으세요. 가운데서. 자, 앞에 잠깐 봐주십시오. 협약서 내용 펼쳐주시고 그쪽 옆으로 다 쓰세요. 아니, 가서 쓰셔도 됩니다. 예. 네. 자, 하나, 둘, 셋 찍어주세요. 화이팅도 한번 하셔도 됩니다. 예. 태정 화이팅! 태정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